168페이지 47번부터 34강 수업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 47번부터 다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철광석, 예비처리, 하소, 배소 적용 목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철광석 예비처리인 하소, 대표적인 하소, 배소 적용 목적은 뭐냐? 결합수분, 그 안에 있는 화합수분, 결정수 같은 겁니다. 여러분, 갈철광 같은 경우에는 Fe2O3에다 NH2O가 있죠, 그죠? 이런 것 등등 결합수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유해 성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석 중 유용광물, 맥석을 분리하는 이것은 예비처리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고로 조업할 때 들어간 석회석 같은 것이 이 맥석을 유용광물하고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건 예비처리에서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처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조직을 연화시켜준다. 왜냐하면 열을 가해서 이렇게 예비처리를 하니까 이런 것들은 다 맞습니다. 광석, 유용광물, 맥석 분리하는 것은 고로조업에서 화는 정연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용제로서 이게 이제 분리되고 제거됩니다. 49번 소결기 배광. 이건 이제 배광이라는 용어도 이제 가끔 등장하는데요. 여기 한자인데 줄임말입니다. 배출광석입니다. 배광은요, 배출광석입니다. 배광은 이제 소결기 팔레트 위에서 이제 가루광석을 얹고 불을 붙여서 쭉 움직이면서 이게 소결광 큰 덩어리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그 소결기에서 배출합니다. 그것을 이제 배광이라고 합니다. 배광부에서 생광이, 이게 이제 소결이 안 된 광석 가루를 말합니다. 생광이 나타낼 때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이만입니다. 원료 혼합이 불량했을 때 그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소결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마 또 생겼을 겁니다.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코크스 입도가 조대화해서 생겼을 수 있습니다. 코크 입도 조대. 그래서 코크스 입도가 조대하면은 코크스 입도가 크다고 해서 그 생광이 나타날 때의 원인은 아니겠습니다. 코크스 입도 조대화는 아닙니다. 자, 수평 편석, 소결 진행 속도 불균일 때문에 생기는 것 맞습니다. 코크스 입도 조대하면은 소결광이 반용융화가 되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자, 요 49번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예요. 51번 소결 성품 중 소결을 해가지고 완성품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소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결에서 완성된 그 품질을 말합니다. 소결 성품 중 황 % 좌우하는 인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원료의 황 %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소결 완성품에서도 황이 많으냐 적으냐 결정이 되겠죠. 석회석 배합균류. 이 석회석이 황을 말이죠. 이제 슬랙으로 나중에 제거하겠죠. 그죠? 소결 시간. 그 다음에 성품 낙하 강도하고 성품 낙하 강도는요, 이 황뿐만 아니라 그 소결품의 이제 그 비율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낙하 강도가 낮다 이 말은 잘 깨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고로에 넣는 소결광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황 % 좌우하는 인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결 성품 낙하 강도 여기 SI입니다. SI. 자, 요거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쇠털 인덱스라고 합니다. 요 밑에 나와 있죠. 요거 한번 봅시다. 소결광 낙하 강도는 SI인데 쇠털 인덱스 해가지고 SI입니다. 소결에서부터 고로 장입할 때까지 수송 과정 중에 분화 정도를 나타내는 냉간 강도의 치수입니다. 냉간, 뜨거운 열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SI%는 시험 전에 입도가 10mm 되는 거, 뭐 가령 100g이었다. 그 분을 시험 후에 이렇게 채를 치면 깨진 게 많고 플러스 10mm 중량이 90g이더라. 그러면 강도가 100분의 90 곱하기 100이니까 90이 되겠죠. 그죠? 요것을 이제 소결성품 낙하 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3번 소결광 중 산화철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산화철이 많으면은 환원 분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화철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빨리 이제 환원이 안 되겠죠. 그죠? 환원율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좀 느려지니까. 낙하 강도 향상, 연료비 이제 상승이 됩니다. 환원이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고로는 환원 반응이거든요. 철의 산소가 많으면 환원이 늦어집니다. 자, 저온 환원 분화 강도는 RDI입니다. Reduction Degradation Index라고 하는데 고로 내 노흉부 위에는 아직까지 철광석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고로 내 노흉 샤프트부의 저온 약 550도 영역에서 그러니까 해면철로 약간 뭐 환원할 때 그때 분화 정도를 나타내는 열강 강도의 지수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550도가 왜 저온이냐 이럴 수가 있겠지만 순철은 농도가 1539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노흉부에서는 완전히 열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550도를 저온이라고 하는데 요때 이제 분화가 되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열을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저온 환원 분화 강도라고 해서 저온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550도면 온도 제법 높아요. 이거는 열강 강도의 직수입니다. 근데 아까 RDI 열강 강도의 직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SI는 냉강 강도 지수입니다. 이거는 열을 가해서 한 게 아닙니다. SI와 RDI를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겠다. 근데 RDI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시험 전 중량 분의 시험 후 입도가 마이너스 3mm 중량 이 곱하기 100 한 것이 RDI%입니다. 환원율 고론의 고온 영역에서 소결광 환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우리는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환원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잘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5번 169페이지 소결광 품질 향상을 위한 대책 중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인 것을 내놨습니다. 장입 관리 강화한다. 장입 관리를 강화한다. 맞겠죠? 블렌딩 적치 작업 관리 강화한다. 그 다음에 저청무의 조업을 한다. 이런 저청무의 조업을 하면은 소결광 품질 향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청무 조업을 하면 전체적인 생산량은 빨라지지만 품질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저청무 조업이 좀 불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장애 관리 강화한다, 블렌딩 적치 작업 관리 강화한다, 반광 사용량 변동을 억제한다, 일정량을 넣어주라 이 말입니다. 이런 거는 많은데 저청의 조업을 하면은 생산 속도는 빠르지만은 품질 관리 면에서는 좀 유의를 해야 됩니다. 저청의 조업. 57번 소결기 배광부 광석을 이제 소결이 다 되어 가지고 열이 벌겋게 열을 가해가지고 1200, 1300도 열을 가해가지고 이게 이제 반용융 상태로 눌러 붙어 있습니다. 덩어리 만듭니다. 이걸 이제 배출합니다. 배출해가지고 냉각을 하고 또 적당한 크기로 깨가지고 채로 이제 그 입도를 분리합니다. 소결기 배광부 현상으로 품질 가장 불량 상태에 속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조금 전문적인데 알아두세요. 적열청이 5% 이내이고 적열청이 5% 이내이고 소리 없이 가볍게 떨어진다. 요거는 소결이 좀 불량하다. 여기 알아두십시오. 잔여 남아있는 적열청이 3% 정도이고 균일하다. 잔여 적열청이 20% 정도이고 낙하할 때 진동이 크다. 적열청 두텁고 그레이트바에 약간씩 점차 두껍기 때문에 약간씩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소결광 배광 시 소리 없이 가볍게 떨어지면 소결 강도가 낮다라는 뜻입니다. 59번 소결할 때 발생하는 배기가스 성분 조성에 속하지 않는 것은 소결. 여기에서는 뭐냐면 메탄은 아닙니다. 메탄은 코크 오븐에서 많이 배출되는 배기가스지 소결할 때 배출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꼭 좀 알아두세요. 왜냐하면은 메탄은 지금 보니까 C와 결합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코크스를 제조할 때 코크스 오븐에서 메탄이 유일하게 많이 발생한다. 고로 가스에서도 보면 CH4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여러분이 요 문제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꼭 메탄에 대해서 한 번쯤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0페이지입니다. 1번 재료 부분이지요. 탄성 한도와 항복점이 높고 충격이나 반복 응력에도 잘 견디며 고탄소광을 목적에 맞게 담금질하거나 피아노선, 경강선을 냉각 가공하여 탄성 한도를 높인 것이다. 고탄소광이고요. 탄성 한도는 탄력성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아노선, 경강선 이런 거는 뭐냐면은 스프링강입니다. 스프링강은 탄소 0.5 내지 1% 하면 이 정도면 고탄소강입니다. 쾌삭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쾌삭강은 뭐냐? 영어로는 free cutting steel입니다. 강도 너무 떨어뜨리지 않고 절삭을 이제 우리 강 재료를 깎잖아요. 그죠? 그 절삭이라고 하는데 절삭을 쉽게 계량한 강입니다. 그래서 일반 강에다가 이 황이나 인이나 탄소나 망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황, 인은 강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를 많이 하면 황은 유해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망간이나 납, 세리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첨가해서 쾌삭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납을 첨가해서 만든 납쾌삭강이 황쾌삭강보다도 더 고급 재료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영구자석강이 몇 또 있는데 영구자석에 쓰이는 강으로 탄소강, 텅스텐강, 크롬강과 같은 재료로 이것을 담금질합니다. 그럼 마텐자이트라는 단단한 조직이 이거는 항자력이 큰 재료를 이용하였으나 이런 방법으로 자성을 발휘하는 것은 불안정했다. 왜냐하면 이거 담금질한다는 것은 마텐자이트라는 조직이 단단하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냉각시켰기 때문에 불안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이용하지 않고 철에다가 니켈이나 코발트나 알루미늄 등 이런 금속 등을 첨가하여 철 속에 이들의 합금원소를 함유한
다른 상이 이렇게 골고루 분산 석출하여 발생하는 변형을 이해한다. 그래서 강한 자석을 얻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석출경화형 자석 합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거 연구 자석 강에서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을 첨가해 가지고 특히 알루미늄에는 석출 경화가 잘 됩니다. CO 경화, 석출 경화형 자석 합금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3번 영용 금속 주형에 주입하여 응고시의 과정 설명 중 틀린 것을 내는데 이 밑에 이제 잘 나와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G는 보통 결정 입자 성장 속도입니다. Vm은 결정 핵 생성 속도라고 합니다. 어느 금속을 녹였을 때 두 개의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에서는 결정핵이 많이 생깁니다. 결정핵이 많이 생긴다는 것은 그 범위 안에서 서로가 많이 생겨버리니까 자라는 그 범위는 그 축소가 됩니다. 근데 한쪽에는 보면 결정핵이 느리게 생겨요. 그럼 느리게 생기니까 생긴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길쭉하게 자랍니다. 이것을 결정 입자 성장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G이고 하나는 Vm인데 G가 Vm보다 클 때는 성장 속도가 빠르다. 핵 생성 속도가 보다 빠르니까 이거는 길쭉하게 자라니까 이거 주상 결정 입자라고 합니다. 그 대신 Vm이 G보다 클 때는 워낙 핵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빨리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상 결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퀄을 주상 결정할 때 붙였기 때문에 입상 결정할 때는 이퀄을 안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주상 결정 입자는 불순물이 바깥 부분 특히 모서리 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잘 깨집니다. 주상 결정. 그래서 모서리 부는 우리가 항상 둥글게 해준다. 그래야 이게 한쪽에 그렇게 편석이나 이런 게 안 생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문제로 가봅시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응고한 것이 수지상정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D로 표시합니다. 수지상정. 그 다음에 핵성장, 요거는 D로 표시합니다. 기호로. 생성 속도가 성장 속도보다 빠르면 미세한 입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형에 접한 부분 빠른 속도로 응고하고 차차 내부로 갈 때 천천히 응고합니다. 그래서 모서리 부는 편석도 많이 생기고 주상 결정 입자로 말미암아 가지고 파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상 결정 입자가 생성되는 주물에서는 주상 결정입 내부에 불순물이 집중됨으로 매짐이 생깁니다. 내부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짐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 한자로는 치성이다라는 것도 많이 설명했는데 현장에서는 치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자, 5번 담금질한 강을, 그러니까 담금질하면 보통 마텐자이트입니다. 이걸 200 내지 400도씨에서 뜨임할 경우에는 트루스타이트가 됩니다. 또 트루스타이트 담금질 조직을 또 뜨임하면은 소르바이트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마텐자이트, 트루스타이트, 소르바이트는 담금질 조직이에요. 그런데 요것도 또 세밀하게 금속 재료에 들어가면 알파 마텐자이트는 알파 마텐자이트, 베타 마텐자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17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7번 탄소 0.5, 0.7%. 이건 한 중탄소강 정도 됩니다. 인장 강도 590, 690 메가파스칼이며 스프링, 기어, 레일, 축 등에 사용되는 탄소강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는 뭐 탄소 좀 많은 겁니다. 자, 이 스프링, 기어, 레일, 축 등에 그래서 요거는 최경강이 되겠습니다. 최경강이 됩니다. 극경강은 뭐냐 하면은 탄소가 아주 적게 함유한 것. 탄소가 0.15% 이하 함유한 것. 이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대체로 순철에 가까운 그런
연강입니다. 그래서 이걸 극연강이라고 합니다. 인장 강도는 40kg/F 이하입니다. 신율이라는 것은 연신율을 말합니다. 25% 이상입니다. 잘 늘어납니다. 박철판, 가는 철판을 박철판이라고 합니다. 철선, 리벳 등에 이용합니다. 자, 여기 이제 강도를 내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1 kgf다. 이걸 메가파스칼로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9.8을 곱합니다. 9.8 메가파스칼입니다. 꼭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MPA가 나오는데 메가파스칼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kgf가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9번 텅스텐은 재결정으로 결정립이 성장합니다. 이를 방지하는 처리는 반도체도 그렇고 여기에서 결정립이 성장하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또는 그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왜 치약을 보면은 그 덜 나온 걸 짜는 식으로 이런 이제 훑어 나가면서 이런 걸 이제 제거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아말감 뭐냐? 수원과 다른 금속 합금이며 수원은 철, 백금 제외한 거의 모든 금속과 아말감을 형성한다 하는 것도 알아주세요. 비중 7.3, 00.232도씨, 13도씨에서 여기에 232도씨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게 저용융점 합금이라는 용도가 기준입니다. 동소변태가 나타나는 금속으로 전년성 우수하고 식품, 의약품 등의 포장용 튜브, 식기, 장식 등에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 되겠습니다. 주석은 기호는 SN인데 영어로는 tin이라고 합니다. tin. 모든 원소 중 동위원소가 가장 많으며 전년성과 용융점이 낮고 내식성, 주조성이 우수한 전이후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이후금속은 뭐냐면 전이금속과 중금속 사이에 있고 전기음 성도가 전이금속보다 작고 알칼리금속, 알칼리 토금속보다 큽니다. 전이금속보다 높은 점과 끓는 점이 낮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고 물은 재료입니다. 전이후금속은 물은 재료이다 하는 걸 요걸 이제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4강 수업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열공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